중요한 게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잖아요. 우리 EBS에 또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이렇게 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즐겨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놀랍게 부부들 사이에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뭐 여보 이렇게 안 부르고 당신 이렇게도 안 부르고 그냥 어이, 그렇죠. 어이. 저기. 아니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라도 분들도 이렇게. 자, 거스가. 그렇지. 무식이, 이쪽에, 여기 좀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부르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멀리서 부를 때 우리가 어이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내 아버지는 내 엄마를 과연 모르는가? 그럼 나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는가? 그런데 이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면 네. 아이들이 내 부모가 서로를 부르는 장면을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부르면 이게 사실 건강한 가족이거나 약간 이 관계가 아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네. 호칭이기 때문에 사실 어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처음엔 조금 어색하나 뭐 여보 당신 뭐 아니면 자기야 뭐 이렇게 네.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둘 간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 지적해드리면 네. 아이가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어이 뭐 야 이렇게 부르면요 아이도 엄마에 대한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빠가 엄마를 무시한다고 느끼게 되면 아이도 엄마에 대한 그렇게 존경심이랄까 될수 사랑하는 있겠죠. 마음이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네네. 그게 엄마는 항상 집안에서 아빠한테 무시당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고유의 어떤 유교 사상처럼 남자가 항상 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정서를 심어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여자아이 그렇죠.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한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댓글로 수인님께서요, 그 호칭의 중요성은 잘 알겠는데, 화가 나면, 점점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막 이렇게 굉장히 아유, 식사하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뭐 이랬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면, 막 야가 막 나오는 이런 부부들도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막 돌변하는. 그렇죠. 이것도 네.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요.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건 맞을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가 갑자기 싸울 때는 막말이 나오면요. 네. 아이들 생각할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사이일까? 왜 저러지?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거야. 싸우는 게 물론 예의를 지키기가 힘들죠. 네. 그러나 막말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아이들이 볼 때 충격을 받을 만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본인이 기분 나쁜 걸 표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막말이나 욕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공포 영화예요. 아이들은 네, 그걸 네. 보는 네.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심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 호칭을 잘 정리해두고 연습이 계속 돼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고민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씨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아이가 2명인데요. 첫째 아이 이름으로 땡땡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종철이 아빠 둘째 이렇게. 아이가 섭섭해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아이에게 모두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둘째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항상 오빠 이름을 따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주로 첫째 이름으로 그렇죠. 많이 그렇죠.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랬거든요. 그럼 난 주워왔나? 그 주워왔다 그랬을 때 진짜 주워온 줄 알았어요. 이것도 좀 정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게 근데 첫째들도 그렇게 부르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좋게 예를 들어서 종철 아빠 이렇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종철 아빠 이렇게 부르면 첫째들도 괴로운 그러네. 거예요. 내 이름에 그렇게 나쁜 감정이 그럼요. 실어서. 좋을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상황에도 충분히 이게 이제 내 이름이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네. 무게감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감정도 이 첫째들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좋지 건가요? 않은 건가요? 근데 뭐 아이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이제 이혼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하나 있으면 별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뭐 한 아이가 있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2명, 3명 있는데 지금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부모들은 잘 몰라요. 둘째 아이가 네. 그런 어떤 상실감이나 어떤 왜 나는 부르지 않지라고 하는 마음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르는데 둘째나 셋째는 그런 상처를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아이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아이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요. 네. 그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까 말씀한 여보나 당신 자기 네.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자기야, 오늘부터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하는데 네. 연애할 때는 오히려 자기야 많이 하는 것 그쵸.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들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요. 여기 네. 지금 댓글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댓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 나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네.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진짜 네. 뭐 나 또 다른 그것도 빠삐떼는 그래. 없는지. 되게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 댓글 좀 올려주세요. 뭐냐면 그 여러분 핸드폰에 네. 스마트폰에 네. 아, 뭐라고 저장돼 있는 뭐라고 게 적혀 있는 아, 야,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 맞다, 이거 맞다. 이거 네. 되게 재밌는 거 많다. 아, 그래요. 내 사랑 이거-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내 사랑은 진짜 네. 좋은 거고. 내 거 뭐 이런 거. 환장하겠어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어. 네, 많아요. 네네. 요거 여러분 투표 한번 받아보고 아니, 제가 알고 선물 있- 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조카는 엄마한테 마귀 이렇게 써놔가지고 진짜? 엄마가 보고 너무 상처받은 적이 그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있어요. 그런 정말 친구도. 내 남편한테 나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뭐야. 나의 아내한테 나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이들 한번 올려주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또 다시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또 함께 부부 대화와 관련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사연도 저희가 또 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이네요. 왔어?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지금 이제 인사를 했는데. 여보, 이리 와봐.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그냥 하세요. 아, 이리 와보라니까. 뭔데 그래? 무식 같아. 이 냉장고 좀 봐. 김치 국물도 흘려있고, 음료수 뚜껑도 제대로 안 닫혀있고. 아유. 이것도 봐봐. 전에 사놓은 파도 완전 말라 비틀어졌잖아. 아, 그거 무슨. 버리던가 새로 사놓던가 해야지. 아니, 그 야채통까지 왜 열어보느냐고요. 그게 집에만 눈에 있으면서 보이는 사람을 이것도 버려야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집안일 하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이 나와?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아, 됐다 됐어. 또 시작이다. 맨날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아유. 아, 그래요. 어이! 우리 부모님들의 이런 단순한 말다툼, 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런 말다툼을 보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왜 결혼했을까? 나는 왜 낳았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저 남편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편분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하셨어요. 왜냐면 남편분은 절대로 아내의 옷장과 냉장고는 열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자의 그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거야. 그럼 함부로 열어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이 남자들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보상 심리라는 게 네. 있다니까. 왜냐하면 저 그림을 보면서 내가 느꼈잖아요. 어. 뭐냐면 이게 이렇게 피곤해 쩔어했어요. 여기 남자가. 다크서클이 이렇게 줄로. 왔어요. 이렇게. 위에서 회사 위에 있는 양반들한테 엄청 그 꾸지람 듣고 아.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집에 와서 그럼 우리한테 푸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게 보상 심리로 그거 있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뭐 밀러 뭐 그것 때문에요. 어우. 그런 거 해가지고 아내한테 푸는 거라니까 저 모습은. 그래서 이게 어떤 네, 표현을 이게. 쓰냐면 지금 네. 종철 씨 말하는 거 얘기를 하면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사에서의 자기 위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동을 해요. 말할 때도 그러고. 네. 그렇잖아요. 거기 회사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가면을 벗고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철 씨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받았던 스트레스, 그다음에 집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대우받을 수 있고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회사에서 남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죠.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여서 그런데 저는 이제 지승희 아나운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안 바뀌죠. 잔소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제안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저분은 지금.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저희 집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놀라셨군요. 그 파는 저희 집에 있던 그 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남편 중에 사실은 이제 들어와서 냉장고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근데 이 남편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 다음에 뭐라면 이거를 하는 방식을 보면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아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화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걸 아이가 계속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도대체 왜 이런 반복되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반복된 패턴이 나와도 네. 아버지가 나와도 계속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을 아이들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부모가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연락에 뭐 이렇게 팍 폭발한다 네. 하지만 이 사이에서 해법을 발견한다면 아이들도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열폭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요 마지막 과정까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본 데까지가 아이들이 보는 마지막이거든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라 그 솔루션을 이제 주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어려운 솔루션을 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써 보니까 교수님도 지금 이렇게 이 눈 밑에가요. 아까 그 남자분처럼 이렇게 네. 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죠. 예. 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절대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서 감동이라는 표현이 조금 지나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네.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당신 왜 이래 뭐 항상 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서 이런 기분이 들었어. 이렇게 해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당신 이것만 조금만 고쳐준다면 나는 너무너무 나랄 것 같아. 당신 네. 너무 완벽한데 이 부분이 나한테 조금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당신이 이렇게 바뀌어줬을 네. 때 어떻게 내가 기뻐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뭐 그렇게까지 막 반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하니까 파뿌리를 문제인 거죠. 이렇게 들고 네. 여보 나는 정말 이 집에 들어와서 파가 말라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마르는 것 같아. 난 당신 정말 이 파뿌리를 그 제때제때 좀 버려줬으면 치워줬으면 좋겠어. 좋겠어. 찰싹. 그래서 이제 굳이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 이를테면 잔소리가 많은 남편들이 있는데 문제는 잔소리를 하는 남편들 중에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맞아요. 늘 그러니까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을 풀어가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일단은 그 잔소리를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뒤에 토를 다시면 안 되고 그래 맞아 좀 그렇지 이러면 일단 잔소리는 줄어들어요. 네네. 그랬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빠른 인정일 수 있어요.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또 잔소리가 계속 진행된다는 건 물론 내 문제도 있겠지만 네. 상대방이 그 말을 줄여야 되고 그랬을 때 내 섭섭한 감정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기가 한 얘기가 맞는데 네. 여보 고마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줄여들면 그럼 내 귀에 들릴 것 같아. 너무 반복적으로 하니까 잘 안 들려.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심한 잔소리나 어머니의 오래된 반복된 잔소리는 아이들 귀에도 안 들린다는 그냥 거거든요.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귓구녕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드릴 같은 걸 찾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드릴이 잔소리라는 드릴은 안 들리니까 안 되죠. 물론 이제 내가 이제 파뿌리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음번부터는 좀 빨리 치우고 빨리빨리 먹도록 할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줄여서 그렇죠. 짧게 해주면 내가 더 잘 들릴 것 같아라고 방법을 제안해 주시는 것. 네. 빠르게 인정하고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남편도 그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수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내가 이 얘기를 할게. 네, 하세요. 뭐냐면 이게 말이죠. 남편이 들어와서 냉장고 물 열고 이거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 그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은 남편 일을 해. 네. 와이프는 와이프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네. 그러면 서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남편이 아내의 영역을 건들고 아내가 남편의 영역을 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이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부부간의 대화에 단절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더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댓글. 어떻게 남편분 또 아내분을 재밌는 거 많아. 부르는지 그렇죠. 네. 아까 보니까 허니 우리 아빠 우주 같은 마누리라고 하신 분들 우주 네. 같은 우주 같은 마누리. 내 나는- 전부 이렇게 써신 분도 있었네. 네. 우리 저기 소마더님이 네. 한 사장. 한 사람. 내가 봤지. 사장. 아, 이거 작은 눈으로 이거 적느냐고 네, 네. 옆에서 말 시키는데 계속 적었잖아. 사장. 네. 한 사장. 그리고 저기 홍선미님이 네, 야 네. 이거는 저 괜찮더라고. 어떻게요? 복의 근원. 좋다. 복의 근원. 여기 초밥김님이 네네. 뭐 바쁘고 피곤한데 냉장고 야채 서랍칸을 왜 열어보? 그러니까요. 왜 열어보냐고. 그냥 차라리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직접 하지 마시고. 그렇지. 그리고
4살 난 딸이 네. 이제 서방님이라 불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4살 난 딸이 딸이? 아빠를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엄마가 아빠를 네, 네. 서방님이라 부르니까 4살 난 딸이 네. 김서방 아유, 저 아들 둘님도 저거 괜찮네요, 진짜. 네. 언제나 내 편이라고 저장돼 있네요. 좋네요. 나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꾼 이사님이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했는데요. 아, 오케이. 남편분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 냉장고 열어보시고 냉장고 열어본? 남편분을 우리가 아.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의 이름이네요. 남편의 삼남매님은 네. 라뷰이 이렇게 썼어요. 네네. 라뷰이 알라뷰의 이제 중반인 것 같아. 아유, 라뷰이. 오늘 정말 달달한 이름들 많은데 근데 내가 생각했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안 좋은 게 많이 약간 들어갔어요? 한사장 이런 거. 여기 딱 있었죠, 그냥 한사장. 정종철 이런 거 있잖아. 이름만 딱 써 있는 거. 남편이 그냥 정종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아이, 그런 많죠. 그런 것도 많이 좀 한번 올려도 네. 보세요. 네. 자, 고민 댓글이 또 있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자, 부부싸움 후 아이가 계속 아빠, 엄마의 눈치를 봐요. 네, 이러다가 내 그렇죠. 성적인 아이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부부싸움 후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아이가 그렇죠. 혹시 이런 모습을 보고 위축이 되고 상처를 그럼요. 받을까봐. 네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공포 영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부부싸움은 아이한테는 공포 영화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저렇게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돼요. 네. 그래서 싸움이 끝나거나 싸움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조용히 데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엄마 아빠가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고 엄마 아빠가 너 앞에 싸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네. 이런 서로 간에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아이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갈등을 겪게 되잖아요.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 갈등을 겪게 되는데 네.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력적인 언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가한다 이러면요. 아이도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다른 사람과 충돌 속에서 그런 방법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결 방법,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충돌 네. 해결 방법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아이가 네.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걸 아주 막을 수는 중요해요. 없지만 싸우고 나서의 마무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중요한 게 이제 일단 부부가 싸움을 딱 시작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흔히 유기불안이라는 걸 경험하는데요. 이제 둘이 헤어지면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이건 당연히 불안이 높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가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엄마 아빠 이래서 싸웠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네. 아빠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양자의 마음을 서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이 설명을 하면서 아내도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부부싸움의 특징이 뭐냐면 둘이 싸운다 이렇게 애들이 있을 때 싸우고 화해는 또 둘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밤에 그냥 한 이불 덮고 자면 그럼요. 그냥 풀리는 게 부부니까. 그런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래서 엄마 아빠 화해했고 그래서 이제 우린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그 과정과 엔딩까지 가져가야 아이들은 스토리를 건강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낼 수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면서 갈등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푸는 방법도 배우고 푸는 방법도 배우지만 이걸 표현하는 방법까지 함께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부부의 대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아니